2011년에 6종의 한국사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가 나왔을 때 우리 출판사에 있는 분들이 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거짓과 왜곡 바로잡기라는 분석한 책을 냈습니다. 이게 한 400페이지 되는 책인데 이 책입니다. 이게 2011년에 나왔습니다. 그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교과서가 헐뜯고 지우려 한 이 5명이 아니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다.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그 표 맨 뒷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교과서로 배운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체 무엇이 될 것인가? 첫째, 필질의 반 이상인 반대한민국 성향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김일성, 김정일보다 더 비방한다. 노동운동가를 영웅시하고 이병철, 정주영은 완전 무시한다. 군인 기업인과 기술자 역할을 무시하고 노동자, 농민, 빈민을 역사의 주역으로 왜곡하고 있다. 미군 유엔군, 트루만, 메가더 등 한국을 살린 군인들을 무시한다. 북한군의 학살을 정당화하고 북부를 적대시한다. 북의 대난도발과 인권 말살을 철저히 은폐한다. 적법한 대공수사를 산악이라고 비방한다. 김대중, 노무현만 미워한다. 대한민국 건국을 금기어로 설정을 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미워하고 적을 좋아하도록 가르치는 총성 없는 쿠데타가 교실에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이걸 계기가 돼가지고 이 국방부에서 지금 김관진 장관이 있는 국방부에서 별도의 교과서 분석팀을 만들어서 아주 잘된 보고서를 내면서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런 교과서로 배운 젊은이들이 군대에 들어오면은 누구를 위하여 사고해야 되느냐, 적이 누구냐를 모르게 된다. 따라서 전력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교과서로 배운 젊은 사람들이 군대에 들어오면은 북한군과 제대로 싸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교과서를 고쳐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정부 안에서 교육부는 반대한민국적 교과서를 만들고 국방부는 그 교과서는 안 된다고 하고 이 정부 안에 두 개의 목소리, 역사관과 관계되는 두 개의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국방부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절실하고 굉장한 무게를 가질 것입니다. 70만 무장 집단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70만 무력 집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화를 냈다. 그러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이번에 올해부터 채택된 이 8종의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해가지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또 최근에 나왔어요. 8종의 교과서에 대한 분석 결과는 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 교과서는 안심하고 쓸 수 있다. 리베르 지학사 교과서는 수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한민국적 개혁투쟁사관으로 서진 5종 금성, 두산,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은 천재교육 교과서는 조국을 미워하도록 가르침으로 리콜해야 한다. 회수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 5종의 교과서, 반대한민국적 개혁투쟁사관으로 쓰여진 5종의 교과서는 지금 2,300개 되는 전국 교등학교의 90%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90%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국방부가 그런 식으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개약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번 교육부가 수정 권고도 하고 나중에는 수정 지시까지 내렸지만은 그것은 거의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고등학교에서는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얼마냐? 190만 명입니다. 이 190만 명은 지금 북한에서 써야 될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써도 괜찮은 교과서인 탈북자이거든요. 배우고 있는 이런 반역 상황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만 본다면 고등학교 안에서는 좌익 혁명이 지금 진행 중이고 상당히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 책임이냐? 이제 책임론인데 지금까지는 좌경 국사 교과서 또는 정교조를 우리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나 자기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서 그런 교과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쳐지지 않을 거예요. 법률적으로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는 한은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교과서가 국가 예산으로 국가기관에서 채택이 돼가지고 금인정에 통과시켜서 쓰여지게 되었느냐? 이 책임은 다른 사람이 져야 되는 거죠. 그 책임은 이번 두 차례 교과서를 만들면서 절감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것은 대한민국 교육부입니다. 교육부. 금인정을 맡았던 교육부가 이런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이번 이 사태의 책임자는, 아니, 주범은 대한민국 교육부란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교육부를 상대로 운동을 하고, 비판을 하고, 고발을 하든지, 감사 청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의병입니다. 의병. 그때 자꾸 이게 강도가 많이 발생하고 도둑이 많이 설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나가서 몽둥이 들고 나가서 범인장으로 달릴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경찰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경찰을 부려야 되죠. 이런 종류의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역사적 교과서가 젊은 영혼을 타락시키도록 방치한 책임은 교육부에 엄중하게 물어야 됩니다. 이 교육부가 왜 주범이냐 하면은 교육부가 좌경화되기 때문입니다. 즉, 좌경 국사학자, 좌경 지필자들의 억지 논리와 거짓말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말과 왜곡된 것을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에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편성을 했느냐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린 그 자료를 읽어보면 잘 아실 것이고, 더 상세한 것은 그걸 보완해가지고 이 책을 냈으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수많은 자료인데 개혁투쟁적 역사관으로 쓰여졌다면 그 책은 1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 페이지는 오직 개혁투쟁론에 봉사하기 위한 책입니다. 개혁투쟁론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의 가장 핵심되는 신념이고 세계관이기 때문에 이 사관으로 쓰여지면은 대한민국을 정오하지 않을 수가 없고, 북한을 미워할 수가 없고, 미국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나쁘다 할 수가 없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좋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결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부가 한술 더 떴습니다. 이번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집중적인 좌익들의 선동이 있었는데, 거기에 수정 권고를 하는 과정에서 본문에, 제목도 아닙니다. 본문에 대한민국 건국이란 말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건국. 그것을 딱 집어냈습니다. 딱 집어내서 이것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정부와 국가는 다릅니다. 국가는 정부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그 국가라는 말 속에는 정통성, 역사, 문화, 정체성이 다 포함되어 있는 아주 엄숙한 것이 나라 국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나라 국자를 쓸 수 있는 유일한 권력 집단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주지 않는 것도 북한은 우리가 국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말을 빼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 딱 대치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은 정통성이 있는 국가고 대한민국은 국가 수준이 안 되고 그 밑에 한 급 떨어진 정부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헌법적 정당성을 파괴하도록 교육부가 지시를 했어요. 이것은 반역입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원에 이 문제를 국민감사를 청구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렇게 해놓고 주체사상을 소개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하느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주체사상을 가르친다면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좌편향 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장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굳이 주체사상을 가르친다면 주체사상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완전히 지옥이 되었다. 인권 탄압이 바로 주체사상에서 비롯되었다. 굶어 죽는 것도 주체사상과 관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악의 논리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노동신문을 인용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김일성이가 썼다는 책을 인용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인간 중심의 사상이 되고 자주 노선이 되고 아주 근사하게 되어요. 이런 교과서를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반역 교과서입니다. 그건 반역 교과서. 반역자를 양성하는 교과서. 그다음에 하나, 이 중에서 새 교과서가 말이죠. 새 교과서가 중요한 한국 현대사를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한 문서 하나를 조작을 했습니다. 조작입니다. 이건 날조입니다. 날조. 그건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5월 10일 날 90% 이상이 투표한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함으로써 대한민국 건국이 되었다. 그 대한민국의 건국은 유엔에 의해서 1948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서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공예를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해왔어요. 그런데 이 새 교과서는 천재 교과서를 포함한 새 교과서, 좌편향 새 교과서는 뭐라고 적었느냐. 유엔은 38도선 이남에서만 대한민국이 합법적 정부임을 인정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아니고 38도선 이남에서만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을 했다라고 영어 문장을 완전히 조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범죄, 사기죠, 사기. 근데 이걸 검인정에서 통과시켜준 겁니다. 이것은 입시 부정입니다. 입시 부정 중에서 최대 규모의 입시 부정이에요. 1+1을 4라고 답한 것을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합격시키는 거예요. 그건 한두 사람이 합격되지만 이것은 온 190만 명을 오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물론 이게 떠드니까 그때 비로소 수정이 됐습니다. 수정 과정에 수정이 됐지만은, 아니, 도둑놈이 잡혔다고 해가지고 죄를 안 받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법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이것을 통과시켜준 공무원은 이거는 아마 제대로 수사를 하면 구속감입니다. 구속. 이걸 감사 청구를 할 때 중요한 대목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외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개혁투쟁 사관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목적하는 바가 분명하므로 이 안에 있는 어느 한 문장, 어느 한 단어도 대한민국을 축혀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러나 그 정도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사실을 완전히 왜곡한 부분, 또 사실을 완전히 은폐한 부분만 뽑아도 충분히 이것은 이런 것을 허용한 대한민국 5.16를 이 사건의 주범으로 간주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 수단을 강구해가지고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든지 아니면은